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통일의 눈으로 땡땡을 다시 보다 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인데요. 부제목은 나의 통일 감성여행 답사기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금 제가 제목을 차용했는데요. 나의 통일 감성여행 답사기라는 부제목을 달고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라는 책을 썼고, 또 이어서 통일의 눈으로 봉화를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춘천 그리고 병영도까지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편도 제가 썼는데요.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 그리고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 라는 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통일의 눈으로 그 지역을 재해석하고 또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서울 전체를 다루지 않고 정동과 강화문만 따로 만들어서 책을 냈고요.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라는 책은 전병길 국장과 공조로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로 가기 전에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시면 주로 어떤 장소를 방문하십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니까 제주에만 가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제주에 있죠. 그런데 과연 제주를 통일의 눈으로 보면 어떤 장소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큰엉 해안 산책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바닷가에 나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산책로입니다. 큰엉 해안 산책로라고 되어 있죠. 큰 바위가 계곡처럼 옆에 있고 그걸 따라서 가는 해안 산책로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무언가 보입니다.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지도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지도처럼 보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산책을 하는 코스지만 저렇게 한반도 지도 모양의 조경이 예쁘게 또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인데 저거는 보통 올레길을 상징하는 그런 리본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마치 남북한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북한을 빨간색, 또 남한을 파란색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리본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통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한반도의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에 휴전선과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남북한을 상징하는 이 리본이 묶어져 있죠. 이건 제가 그렇게 묶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묶어 놓고 간 것을 제가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큰엉 해안 산책로는 그 장소가 특별하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든지 또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산책을 가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통일의 렌즈를 끼고 다시 보고 재해석한다라는 거죠. 자, 제주도는 그렇게 한 군데를 제가 살펴봤고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가 서울로 올라오기 과정에서 제주도 갔고 부산 한번 가보죠.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부산은 1023일 동안 임시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1023일간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부산이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임시정부 청사와 거기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가 바로 부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사와
또 건물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전시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감천문화마을인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보면 국내 관광객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과연 이 도시개발을 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돌아갑니다. 뭐 그 외에 일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바로 층계처럼 되어 있죠. 이게 6.25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와서 살 집이 없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층계처럼 계속 집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층계로 그렇게 집이 생성이 된 거죠. 그 집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문화를 입혀서 감천 문화마을이 된 거죠. 6.25 전쟁의 당시 그 피난을 왔던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전쟁의 역사와 흔적들이 지금의 문화와 결합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로 또 나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죠.